나 공중에 떠 있는데. 뭐냐? 연속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이, K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하세요. K는 이미 자연수입니다. 방금 전에 구한 A의 값을 이용해서 0부터 n까지 gx, 절대값 sin 파이 x dx의 값을 n이라는 문자식으로 표현하세요. 내가 이거 기억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거를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fx의 값이 a 절대값 2x-1이라고요? 그럼 범위를 쪼갰습니다. x의 값 2분의 1보다 클 때하고 x의 값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쪼개는 중이고요.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 거는 2x 플러스 a-1인가요? 그러면은 축을 그릴 수가 없겠다. y축은 그릴 수 있는데 x축은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난 지금 0부터 1까지 그림만 필요한 거죠. 그런데 gx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gx 값 자체가 가우스 x 플러스라고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fx였죠? 그리고 gx의 값이 fx의 값이 뭐 설명 하나 더 있나? 0부터 1까지만 풀면 되는 거야? 아, 주기의 값이 아닌 주기함수라고? 그럼 먼저 fx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네. fx의 값은 쌤이 x축을 못 그리겠거든? 근데 제일 처음에 빵 대입한 게 누구야? 네, 빵 대입하면은 a-1? 뭔가 잘못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빵 대입하면은 빵 대입하면 두 개 달라? 아, 그렇지. 그럼 빵 대입할 수 없지. 밑에 거만 빵 대입할 수 있지? 빵 대입한 게 a-1입니다. 2분의 1 대입하는 세입값이 네, 2분의 1 대입하면 a에서 한 칸 올라가는 거야? 다시 1 대입하면은 네, 1 대입하면 a-1이네.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까지는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직선으로 내려오는 그림? 이 그림을 계속 그리시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은 주기값 1인데 gx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인가 gx가? gx의 값은 주기함수일까 아닐까? 모르겠으니까 써봐야 되겠다. gx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gx를 어떻게 분석하지? 등호가 있으면 좀 헷갈릴 것 같고 등호가 없는 것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x의 값이 0부터 1 사이 있다면 분모의 값이 이건가요? 1과 2 사이 있으면 만약에 k-1부터 k 플러스 1까지 있다면 아니 k까지 있다면 여기까지 지금 맞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나갈 건데 문제는 얘가 연속이라고 언제 연속이라고 x는 k에서 연속이라고
k부터 k 플러스 1까지 범위 사이에서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fx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함수 gx의 값이 연속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gx의 값이 x가 k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식은 다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쟤한테 k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 리미트 k의 값이 x의 값이 k-로 왔을 때 자극한 k 플러스 왔을 때 우극한 걸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개 값이 똑같았을 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거든. 먼저 k의 값을 대입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등호를 안 집어넣었거든. 0 대입하면 x한테 0 대입한 녀석의 값이 1 곱하기 2분의 fx인가요? 네, 왼쪽에 등호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k 대입한 함수값이 누군데요? k한테 대입한 함수값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좌극한이 누군데? 네, 지금 맞나요? 그 다음에 세 값, 우극한의 값은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죠? 함수값이랑. 나의 바람은 세 개 똑같았으면 좋겠거든? 세 개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fk의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k의 값은 뭐라고? 이미의 자유. k는 자연수라고? 근데 f한테 k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자연수 값을 대입할 때마다 함수값이 a-1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fk 값은 당연히 a-1일 겁니다. 자연수 대입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똑같다고 놓을 대상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a-1 값이랑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a-1 값이 똑같았을 때 연속인 거지? 근데 k 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k 플러스는 약분할 수 있습니다. 분모값은 다릅니다. 분자가 a-1이고요. 등호가 성립하는 a 값이 누군데요? 첫 번째 거의 답은 해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그 a의 값을 사용해서 대입한 식에서 그 a의 값을 대입한 식에서 0부터 n까지 gx 절대값 sin 파이x에 대해서 문제를 푸세요. fx는 주기가 1이라며. 그런데 y의 값은 sin 파이x는 주기가 누군데? 주기가 2인가요? 네. 하지만 y의 값은 절대값 sin 파이x의 값은 주기가 누구지? 접올린 거잖아. 네, 주기의 값 1인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x의 주기값도 1이고 이 절대값 가진 것도 주기가 1이어서 그런데 gx의 값은 주기함수가 아니잖아. gx의 값은 함수 fx한테 처음에는 1 곱하기 2로 나누겠고 두 번째 2 곱하기 3로 나누겠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4로 나누게 하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처음에는 2분의 1 곱했지 함수값에. 두 번째는 6분의 1 곱했지. 세 번째는 12분의 1 곱하죠.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주기함수가 아니야. 점점 그래프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 0부터 n까지 적분하라고 하거든? fx의 값은 주기가 있다며. 절대값도 주기가 있다며. 하지만 gx라는 녀석의 값은 주기가 없는 상태야. 왜? 앞에 실수배 때문에.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실수배만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상태로 시그마를 계산하면 좋겠다. 자, 인테그럴을.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 현재 계획은 이러합니다. 0부터 1까지 귀찮아서 못 쓰겠어요.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n-1부터 n까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k는 자연수라면 중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있어야 되지?
K로 표현하고 싶은데. 네, K-1부터 K까지로 표현하면 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계산해가지고 시그마 처리하면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준식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인테그럴 K-1부터 K까지 gx의 값이 K-부터 K까지 우리 gx 알고 있었지 않았어? K-부터 K까지는 gx라는 녀석의 값이 kk 플러스 1분의 fx라고요? 근데 a가 몇이었다고? a가 1이었다고? a가 1이면 마이너스 2x a가 1이면 2x입니다. 자, 나의 바램은 요 녀석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fx 곱하기 절대값 사인 파이 x의 값을 이걸 적분했으면 좋겠다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인테그럴은 변수가 x가 변수이기 때문에 실수배의 요 녀석은 앞으로 나올 수 있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인테그럴이 남은 거네? 인테그럴 k-1부터 k까지 fx 근데 절대값 있잖아. 절대값. 절대값은 접올린 거잖아. 그죠? 절대값은 접올린 녀석인데 내가 지금 0부터 1까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물론 현재 상태도 풀 수 있어. k-부터 k까지 식이 누군지 알거든. 그로 풀어버릴까? k-1부터 k까지면 이 녀석을 오른쪽 k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아니, k-1만큼 움직인 거구나. 얘를 k-1만큼 평이동한 거지? k-1만큼 평이동한 녀석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식이 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0부터 1까지로 하자. 선생님 이거 평이동하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의 값이랑 0부터 p까지 누굴 적분한 게 똑같죠? x축방을 얼마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으니까 x값 대신에 뭐 대입해? 이게 똑같은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이동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녀석은 왼쪽으로 k-1만큼 평이동해야 되잖아? 왼쪽으로 k-1만큼 평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x값 대신에 뭐 대입할 건데? x-k 플러스 1? 그럼 오른쪽 이동한 거 아니야? k-만큼?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적분 범위를 0부터 1까지로 데려오려고요. 0부터 1까지로 데려오게 되면은 함수가 x값 대신에 k-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요게 지금 왼쪽으로 k-1만큼 평이 나온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사인 파이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제 0부터 1까지만 적분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이고야 절대값의 그림이 어떻게 되지? fx 그림도 어떻게 되는 거야? fx의 식을 구해서 그냥 쪼개서 구할까?
나올까? 나오겠지. 여기까지 했는데 나오겠지. 자, 제일 첫 번째는 0부터 2분의 1까지는 fx 플러스 k-1이라고? 근데 fx의 정체가 0부터 2분의 1까지가 누구였더라? dx? a가 1이었을 때는 2분의 1부터 x가 1까지는 누구였더라?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나? 그럼 여기도 대입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 0부터 2분의 1까지는 이게 누군데? EX. 그런데 사인의 그래프는 주기의 1이라며. 이거잖아. 이건 자연수만큼 평이동해도 한 칸 이동하든 두 칸 이동하든 세 칸 이동하든 무조건 그래프가 똑같아? 그럼 이건 평이동의 의미가 없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무조건 0부터 1까지 그림은 이거란 얘기 아니야? 이건 저볼린 것도 아니죠. 저 부분은 사인 파이 x로 놓고 풀어도 되겠다. 되신 거 맞나요? 반면에 반면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여기다 대입해?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사인의 그래프는 평행도해마저 똑같은 녀석이고 저볼린 식도 없으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아이고 이제 적분해가지고 시그마 값만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 어떻게 해야지 편리하게 할까? (1-x라고) 치환해가지고 1-t라고 치환해가지고 0부터 2분의 1까지로 한 번에 풀자. 따로따로 계산하면 부분적분도 해야 되고 그냥 적분도 해야 되거든? 그럼 산술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생각에 뒤에 있는 걸 변형하게 되면 앞에 게 나올 것 같거든? 선생님 지금 뒤에 걸 변형할 생각입니다. 뒤에 걸 어떻게 변형하려고 하냐면 x라고 하는 값 대신에 1-t의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x값 대신 1-t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dx의 값이 마이너스 dt죠? 그럼 2분의 1 대입했더니 1 대입했더니 이제 바꿔 씁시다. x값 대신 1-t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이건가요? 사인 값한테 대입하는 녀석의 값은 x값 대신 1-t를 대입하죠. 파이 마이너스 파이 t인가요? dx의 값은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얘는 얼추 비슷한데? 아, k가 다르네. 얘가 누구야? 파이면 함수 안 바꾸죠? 2, 4분면인가요? 보면 플러스인가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0부터 2분의 1까지로 바꾸면 되는 거지. 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0부터 2분의 1까지 이건데 범위가 똑같으니까 적분은 합치를 쓸 수 있나? 그럼 합쳐 쓰게 되면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사인 파이 x는 공통인수 이건 정적분이니까 t를 x로 바꿔도 상관없죠? 사인 파이 x로 묶었으면은 4x 4x만 남아?
이제 이것만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부분 적분해야 되겠네요. 지삼다로 그냥 4x로 놓고 그냥 풀게요. 적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4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따로 쓸게요. 얘도 이거 따로 옆에다 옮겨 쓴 다음에 다시 계산하세요. 그럼 나중에 대입하는 게 편합니다. 다 쓰면 불편하니까요. 그럼 적분했더니 밑줄 친 값이 누구라고요? 맞게 썼나요? 산수했더니 앞에 거 2분의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적분했더니 적분한 게 누구지? 1분 사인. 거기다 빵하고 2분의 1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는 1, 파이 제곱분의 4, 빵 대입했더니 빵. 우리가 지금 구한 건 파이 제곱분의 4야. 파이 제곱분의 4의 값을 실수배설해서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이거 공식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시그마 공식이 뭔데? n을 분자에 쓰고 하나 큰 걸 분모했어요? 모르나 봐요.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분모의 차이값 1이어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대입에 소거하고 남은 녀석의 값은 끝에 것만 남나요? 통분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답입니다. n이라는 문자의 식으로 2번을 표현했습니다. 어려워. 이건 좀 많이 어렵다. 이거 하나 때문에 벌써 질리는데 어떡하지?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지금 이해는 된 거 맞아? 주여가 이해돼? 네. 찬진이도 이해돼? 저는 중간에 안 됐어. 중간에 뭐가 안 됐었는데? 저렇게 식 표현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화살표에서 갈 때? 아니요. 더 왼쪽. 더 왼쪽. 때쯤. 여기쯤에서? 저 위에 시그마 저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쓴 것들을 시그마로 쓰는 거? 그 인테그랄을 저렇게 쓰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0부터 n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제시문에서 a부터 c까지 적분할 때는 a부터 c까지 하고 c부터 b까지 더한 게 a부터 b까지잖아.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쓴 건데 쪼개서 0부터 n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k-부터 k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해 안 되면 안 될 때 선생님 저거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숭실대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숭실대 두 번째 문제는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할 때 빼서 절대값 씌우고 적분하는 게 면적이라고 하는데 함수의 값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고 기함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원점 대칭 기함수고요. 기함수 위에 있는 P점의 좌표에 대해서 P점 접해서 접선과 복선 C가 만나는 다른 점이 Q점인데 PQ의 중점 좌표를 X좌표를 B라고 한다면 다음 물음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P점과 Q점의 X좌표의 값을 B라는 문자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 이거 3점짜리 문제 수준 아니야 이거는? 이건 정말 맞았겠다. 맞지 않았을까요? 네, 맞았겠죠. 이렇게 쉬운 거를. 자, 임의의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런데 P점에서의 접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P점. 교점 좌표의 값이 Q점. 두 점의 중점?
중점 좌표의 값을 R점이라고요? 나 R점에 X좌표가 필요합니다. R점 X좌표 구하시는 애 그거를 B라고 놓으라고요? 그런데 난 이 점 모르잖아. 이 점과 이 점 좌표를 B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P점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T, 가정했습니다. 접선의 길이가 필요해서 도함수 구하고 있고요. 그냥 접선 구하는 뻔한 문제입니다. 접선 구했습니다. 그럼 이 접선을 정리해서 누구랑 연립하라고? 원래 곡선은 C라는 곡선과 연립하라고? 아이씨, 힘 빠진다. y의 값이 3t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t의 제곱 2t 세제곱인가?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끝인가요? 갖다 놓고 연립하고 있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3t 제곱 x 플러스 2t 세제곱 그랬더니 근을 구하고 있습니다. 접점 좌표가 t이기 때문에 t로 두 번 출제법 가능하죠? 따라서 x-t 값이랑 x 플러스 2t인가? 되신 거 맞죠? 그러면 이 점 좌표 우리가 t라고 놨었잖아. 근데 이 점 좌표 구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2t란 얘기야? 두 점의 중점 좌표가 누구라고? 중점이 B라고?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 두 점 좌표의 X좌표를 B로 표현하라고? T의 값이 T가 마이너스 2B? 그러니까 T의 값이 마이너스 2B니까 얘는 4B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P점의 X좌표하고 Q점의 X좌표가 P점의 X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2B Q점의 X좌표의 값은 4B인 것까지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냥 아무 문제도 아니네. 문제 요구한 거는 곡선 C하고 PR과 X는 B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라 여기 면적의 값을 K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QR이라는 선이랑 X는 B라고 하는 선이랑 곡선하고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L분의 K의 값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적분만 되는데 이제 직선이 더 위에 있나요? 직선에서 3차함수 빼야 돼요? 이게 지금 3차함수에 직선 뺀 건가?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b부터 b까지는 직선에서 3차함수를 뺐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K라고요? L값 구하고 있습니다. L값은 지금 B부터 4B까지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함수는? 직선에서 3차함수를 빼나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긴 있다. 여기서 채점한 사람이 야 누가 그림 이렇대 누가 그림 이렇다고 얘기했어? 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네.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완벽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완벽한 답을 쓰려면 양수일 때만 생각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음으로 이렇게 써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냥 저기서 저런 생각. B가 T보다 클 때 가정을 B가 T보다 클 때로 가정했다고? 그러니까 요 반대되는 걸로 했다는 얘기잖아. 네. 둘 중에 하나만 하고서 언급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급하지 않으면 다른 상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푸는 아이가 되는 거니까. 일반성을 읽지 않는다는 표현이 종종 논술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적분해가지고 극한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씨, 괴롭다, 괴로워. 버튼 딱 누르면 답이 나오면 안 되나? 내가 잘못한 느낌이 왜 들지? 너희는 땡땡하지 말아요. 다 쓰세요. 해설을 쓸 때. 아이씨, 아이씨. 이거를. B의 4제곱, B의 4제곱? 아니다. B 4제곱 아니지. 아, T가 B였지. 아이씨, 미리 B 대입할 걸 그랬나? T가 아까 전에 누구였는지 까먹었어. 마이너스 2. 네. 아니, T는 마이너스 2이었나? T의 값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4분의 1 B의 4제곱 6B제곱, 6B의 4제곱 16B 4제곱 맞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 마이너스 2B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B 대입했더니 첫 번째가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4B 4제곱 24? 나 지금 산수 막 하고 있어서 니네 검사해줘야 되는데. 그럼 16에다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2? 아이고야, 아이고야. 정수만 계산하면 2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4, 34 빼기 4분의 1. 34 빼기 4분의 1이 뭐야? 135? 믿지 말아요. 빨리 해요. 믿지 말라고. 했어? 나도 헷갈려서 대입하려고. 자, 4비 대입하고 있습니다. 4비 대입했더니 첫 번째 마이너스 64, 플러스 96. 아이씨, 뭐야, 또는 또. 이 4개에다가 이 6개, 이 9개, 512. 아니지. 큰일 날 뻔했다. 4 대입했더니 64. 그 다음 녀석의 값이 B 대입했더니 아까 B 대입한 거 있었잖아. 요게 B 대입한 거 있지. 마이너스 4분의 1. 이 문제 제일 힘든 건 산수가 제일 힘든데? 앞에 게 96. 96 빼기 22. 84. 84 플러스 4분의 1. 산수 틀렸으면 어떡하지? 336? 330? 96 빼기 22는 74. 그러네, 74네. 74면은 297?
나누기 하세요. 나누기 했더니 극한값 구하는 거죠, 지금? 리미트 b의 값이 지금 무한대로 왔을 때 L분의 K 값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입했더니 극한값이 289 약분 되나? 135면 45에서 3의 배수네 둘 다. 분모는 3으로 약분했더니 또 3으로 약분했더니 또 돼. 요게 답이네. 자, 지금 풀었던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였던 것 같고 산수가 너무 그지 같았습니다. 문제 3번은 확률과 통계 문제니까 찬진이는 4번을 잠깐 풀고 계세요. 상황을 이해하고 풀어야 되겠네. 흰색 2개, 검은색 3개 들어있습니다. 봉이 5개 있는데 흰색 구슬이 모두 나올 때까지만 꺼낼 겁니다. 흰색 구슬이 모두 나올 때까지 구슬을 임의로 1개씩 꺼낼 건데 모두 나올 때까지 2개 다 나올 때까지 꺼낸 구슬은 넣지 않겠습니다. 꺼낸 구슬의 총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5일 확률, 즉 구슬 두 번째로 꺼있는 구슬이 5번째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거의 이게 지난 모의논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첫 번째 꺼내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꺼내려고 합니다. 5번째 흰색이 2번째 흰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상황은 흰색 한 번에 검은색 4개가 순서 바꿔서 나와도 상관없죠. 근데 이 4가지는 앞에 부분의 확률이 똑같나? 4번까지 확률이? 여자 목소리인데 이거는? 그지? 옆에 강의씨 여자가 주고받지 지금. 자, 이 4가지 확률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풀려고 하는 거는 5번째 흰색이 2번째 흰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의 값은 흰색 꺼내는 확률의 값은 5분의 두 번째가 4분의 마지막 흰색 꺼내는 확률의 값은 근데 이 종류가 지금 앞에 있는 종류가 몇 가지라고? 그러니까 앞에 거 4가지는 다 똑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가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마지막 곱하기 1을 하시라고요. 약분했습니다. 3이 약분했습니다. 4도 약분했습니다. 첫 번째 확률값 1도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기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표를 작성해야 되겠네. 지금 이제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 꺼냈을 때 흰색이 2개 다 나오는 거지? 처음에 흰색 나중에도 흰색인 거죠. 처음에 흰색이 나온 확률 값은 그 다음 흰색이 나온 확률 값은 맞겠죠? 세 번째 꺼낸 게 흰색이 2번째 흰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2번째까지는 흰색이 한 번만 나오고 세 번째 흰색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고?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앞에 거 2개는 확률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5분의 2, 4분의 3 그런 종류가 2가지라고? 마지막 녀석이 흰색 나올 확률 값은? 그런데 네가 이해가 되는지 선생님 걱정이다. 여보세요? 네? 이해돼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안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자, 표를 작성했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확률 변수의 종류는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게 5입니다. 근데 확률 값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률의 값은 10분의 1인 거 알고 있고요. 3일 때 확률의 값은 10분의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5일 때 확률의 값이 10분의 4인가요? 10분의 4. 네.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곱했더니 2, 6, 12, 20? 몇이야? 4. 네, 기대값은 4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못 풀었다에 500원 걸 수 있어요. 저 확인했어? 답이 뭔데? 이제 그
답을 안 구하고 음. 정리만 하고 음. 이제 묶어야 되는데 이거 묶는데 실패? 아니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표현은 다 했어요. 네. 흰색 구슬이 2개 있는데 아까는 검은색이 3개 있었거든? 지금은 검은색의 개수 n개 있는 상황입니다. 흰색이 2개, 검은색이 n개 있어야 전체 구슬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입니다. 아까는 전체 구슬이 5개였는데 지금은 전체 구슬이 n 플러스 2개입니다. 근데 n 플러스 2개 있는 주머니에서 흰색이 모두 나올 때까지 구슬을 임의로 1개씩 꺼내려고 하는데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겠습니다. 꺼낸 구슬의 총 개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할 때 y의 기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씨, 어떻게 하지? 또 y가 2부터 n 플러스 2까지 쭉 그러네. 얘도 지금 표로 작성하게 되면 y라는 확률 변수의 값은 2부터라고? 네. 그렇게 해서 위아래 곱해야 돼? 이 각각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중간에 k일 때 확률 변수의 값이 k일 때 확률의 값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두 번째로 꺼내는 게 두 번째 흰색이 나오는 게 k번째일 때? 네. 그 확률의 값이 필요해 지금. 내가 지금 구할 확률은 확률 변수 y가 k일 때 확률의 값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로 구해버리려고. 그러면 상황이 첫 번째, 두 번째 쭉 꺼내서 k-1번째 것까지 꺼냈을 때까지는 흰색이 한 번, 나머지는 검은색인 거지? 그리고 k번째 흰색이 두 번째 흰색이 나오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의 값이 흰색부터 검은색 다 있는 거. 또는 검은색, 흰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알아? k 네, 흰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k-1군데니까 또 아까 전에 이런 녀석의 종류가 4가지일 때 4배 했던 것처럼 나중에 k-1배를 해야 되겠다. 그 확률 값은 지금 계산하려고요. 제일 첫 번째 줄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흰색에 나올 확률 값은? 그 다음 검은색에 나올 확률 값은? n 플러스 맞아요? n 그 다음 검은색 나올 확률 값은? 이런 식으로 쭉 곱했을 거 아니야. 네, 여보세요? 어떡하지? 언제부터 노크를 안 오는지 기억이 안 나. 방금 노크를 안 했는지, 아까 노크를 안 했는지. 어떡하냐? 아프다고 해서 못 하는데, 수진이. 보시면 아시겠죠, 수진아? 노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자, 그 다음 문제는 첫 번째는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크게 그려야 되나? 직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2인 직선? 그런데 한 점의 좌표 절편값들을 구해볼까? 절편값이 0,6? 절편값이 0,6이니까 꼭지점에서 교점이 발생하는 거네? 이 점 좌표의 값이 0,6입니다. 만나는 점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2,1이라고? 얘네가 연립해서 교점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속에 도형 S라고 하는 게 둘러싸인 영역인데 어디 2,2네요. 둘러싸인 영역이 S라는 영역인데 내부에 포함되면서 XY축이 서로 가로 세로가 XY축이 평행하고 꼭지점 C점 좌표의 값이 포물선 위에 있는 꼭지점입니다. 그런 직사각형 넓이 중에 넓이가 가장 큰 직사각형을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넓이가 있을 거거든? 근데 ABCD라는 점에서
곡선 C 위에 꼭지점이 놓여져 있다고? 이 점 좌표의 값을 문제가 준 거네. 이 점 좌표의 값을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로 잡으라고 얘기했고, 뭐 이 점 좌표나 이 점 좌표의 값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사각형 사이즈가 좀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각형이 작을 수는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아이씨, 오른쪽부터 찍을걸. 사라져. 사각형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길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사각형이 A점 좌표도 물론 곡선이 움직이는 점이지만, 이 사각형도 이 꼭지점, 나머지 한 꼭지점도 직선 위에서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변수를 두 개 잡아야 돼. 변수 하나 잡고 풀 수는 없어. A라고 하는 것도 왔다 갔다 움직이는 녀석이지만, 여기는 이 꼭지점 좌표의 값도 움직이는 녀석이거든. 방금 전에 파란색이 움직였던 것처럼 움직일 수 있거든. 동일한 변수를 잡고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 점 좌표를 뭐라고 잡는지가 문제인데, 변수를 t라고 잡을까? 이 점 좌표를 뭐라고 잡아? t, 네, 직선에 있는 점으로 잡았습니다. 변수를 두 개 잡지 않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를 두 개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 가로 세우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넓이 t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로 길이 값이 몇이야? 세로 길이 값은? 자, 여기까지 넓이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사각형의 넓이 t라고 하는 도형? t라는 도형이 뭔데? 도형 t는 가장 큰 직사각형? 그러니까 가장 넓이가 큰 녀석을 t의 넓이 m을 넓이의 최대값을 a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t가 누군지 구한 다음에 그 t의 값을 대입해서 a라는 문자가 있는 식으로만 쓰세요. 그럼 얘는 머릿속으로 t에 대한 식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을 t에 대한 식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얘는 a는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지만 a가 임의의 상수라고 했을 때 t의 값이 달라질 때마다 넓이가 달라질 건데 t가 달라졌을 때 a는 상수로 취급하고서 넓이의 최대값을 a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럼 단지 3차함수잖아. 2차함수인가? 2차함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대칭축에서 최대값이잖아.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a가 큰 거야? 2분의 a제곱이 큰 거야? 아이씨, 또 헷갈리네.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a가 범위가 있어? a라는 녀석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였다고? 0부터 2 사이 있는 값이면 a가 큰 거야? 2분의 a제곱이 큰 거야? 1만 대입도 왼쪽이 큰가? 2 대입하면 같아지고 0 대입하면 같아지긴 하지만 0과 2 사이에서는 a가 더 큰 것 같은데? 이런 거 맞나요? 근데 이거 설명해 주는 게 좋겠는데 너는 설명 어떻게 할래? 0과 2 사이 있을 때 이게 더 크다는 거 어떻게 보여줄 거냐? 보여주면 되잖아. a-2분의 a제곱을 계산하면 되잖아. 통분했던 2분의 맞게 썼나요? 0과 2 사이 있으면 앞에 건 양수인데 뒤에 거는?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여서 앞에 게 크다고요?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A 범위가 어디나? A에 보면 사각형이 생기려면 여기는 0부터 2 사이에 있어야지 A가. 네. 자, 그래서 지금 절편값이 A가 절편값이고요. 아니다. 2분의 A 제곱의 값이 절편값이고요. A 값이 절편값이어서 대칭축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대칭축도 그지 같네. 대칭축의 값이 4분의 A 제곱 플러스 2분의 2야? 그럴 때 대입하라고요? 나 숨 쉴 때 가지 마. 못 해먹겠다, 이거.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나. 대입했습니다. 앞에 있는 괄호 속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a입니다.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2제곱? 니네 같이 계산하니 노니? 플러스 a? 전개했더니 누구세요? 네, 이제 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문제 답입니다. 별거 없네? 근데 m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값을 결정하고 하니까 이제 a라는 문제 이 식에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유사한 변수 두 개 잡고 푸는 건 예전에 한번 푼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있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문제는 극값만 구하면 된다고 하니까 미분하고 있습니다. (2분의 1로) 묶었습니다. 맞게 했냐? 극 대값의 최대값을 갖죠? 0과 해는 값은 1이고요. 서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1까지는 도함수의보가 양수고 1부터 2까지 도함수고 음수라는 설명해야 될 거고요. a가 1에서 극대여서 1대 2 반값에서 근데 우리는 문제가 a만 구하는 거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a가 1이었을 때 최대값은 1대 2반 누군데? 1대 2반 8분의 1인가요? 네, a만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숙명연대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라는 점이 원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세요. 그럼 근각계수 관계를 통해서 두근의 합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근의 합의값이 1이고 두근의 고백값은 2분의 3, 2분의 마이너스 3인데 문제 요구한 거는 알파, 베타의 값이 이 원 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4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계산했더니 앞에 게 1, 뒤에 거는 플러스 3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점은 원 위에 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아까 했던 제시문에서 R값 구하는 거에는 똑같이 R값 구하는 건데 아까랑 달라진 건 여기 R제곱 플러스에서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는데 지금은 조금 덜 없네. 근각계수 관계를 통해서 대충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시험 응시하는 모든 애들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이 준식의 값은 분모는 4L제곱 플러스 3 분자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해야 되잖아. 4L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해야 되니까 이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 소거하고 얘가 정수라고 하니까 문제에서 이 값을 이렇게 놨었다고? 똑같이 하라고? n값이 빵이 되려면 r이 누군데?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맞아요? 정우 왜 망설이죠? n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n값이 빵이 아니면 곱해서 2차 방식 만들려고요. 4n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3n 마이너스 2 그런데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판별식 계산했던 것 같은데 앞에서 뭐 하나 빼먹었는데 4rn을 빼먹었는데 4r인데 4nr 마이너스 4r 안 빼먹었죠? 판별식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계산했더니 4-12n 제곱 플러스 8n인가? 맞아요? 네. 판별식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4로 마이너스 4로 약분할까? 3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인수분해했고요. 3n 플러스 1하고 n-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 사이값입니다. 정수의 값은 0이 아닌 건 1인가요? 따라서 n값은 1입니다. n값 1이었을 때 r만 구하면 돼요? n값한테 1 대입하려고요. n값한테 1 대입했더니 4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 그때 r값은? 그래서 r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려준 대로 하면 되니까 아주 쉬운 문제인 것 같고, 나라고 한 제시문을 읽고서 다음 문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k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이건 선생님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제시문 읽어야 되겠네, 나의 제시문.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에서 자연수 m값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있습니다.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요. 홀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1을 더하시고요. 짝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2로 나눠주세요. 최초의 자연수의 값이 19라고 한다면 19의 값을 대입하면 홀수니까 1을 더해서 20이라고. 20은 2로 나눠서 10, 다 2로 나눠서 5. 그 다음 5의 값은 다시 1을 더해서 6, 3, 1 더해서 4, 2로 나눠서 2.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지금 표현한 점화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AN의 정의로부터 각 항은 자연수인데 K항이 1인 경우에는, K번장의 값 1인 경우에는 어느 순간 1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맨날 1, 2, 1, 2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읽고서 문제를 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 놀아도 돼. 자, 1-2번은 당신들이 풀어서 K의 최소값을 구해볼까요? 이 2019속 마이너스 3이었냐? 네. 자, 얘가 지금 첫 번장이었을 때 점화식은 1을 더할 때가 있고 2로 나눌 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세요. 2020. 네. 자, 이해 못했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장의 값은 홀수인가요? 그래서 두 번장의 값 구했습니다. 1을 더했으니까 짝수입니다. 짝수니까 세 번장의 값은 2로 나눴더니 홀수기 때문에 1을 더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2로 나누기만 하겠네요. 그럼 다섯 번장의 값이 2에 그럼 앞에 있는 값이 1씩 커질수록 위에 있는 건 1씩 작아지는 거네? 나의 바램은 2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려고. 2016을 뺐으니까 2016을 더해야 돼. 짝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K의 값이, 첫 번째 건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반복된다고? 21, 21 이렇게 반복된다고?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여서 그냥 하라고 했다는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주어진 자연수 m값에 대해서 m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수학적으로 정의된 수열 bn에 대해서 k번장의 값이 빵이 되는 자연수 k의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근데 점화식은 홀수였을 때는 2배 한 다음에 2를 빼고 짝수였을 때는 그냥 2로 나누기 하라고? 아까랑 홀수일 때 처리한 게 좀 다르네. 2배 한 다음에 1을 빼라고 얘기했네. 첫 번째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려면은 이건 엄청 어려운 문제야. 하지만 앞에 제시문을 주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방법을 이용하라는 것 같거든? 그런 면에서는 숙명여대는 다른 학교보다는 좀 쉬운 시험인 것 같아. 여기를 읽어야 될 것 같아, 여기를. 요걸 읽어서 풀란 얘기구만. K번장의 값이 1인
근데 우리가 지금 푸는 건 빵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k번째 게 1 나오는 k의 값이 존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n번장의 값이 2보다 컸을 때, n번장의 값이 2보다 컸을 때, n번장의 값이 n 플러스 2번장보다 큰 녀석이 성립함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칸 건너뛰어서 n번장과 n 플러스 2번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n번장의 값이 짝수면 2로 나눠서 다음항을 구할 건데, 그런데 n 플러스 2번장의 값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갑자기 뭔 말이야? 왜 n 플러스 2번장의 값은 이것보다 작은 거지? 왜? 쟤는 2배에서 2배 나오지. 2배 나오고. n번장이 짝수였을 때, n번장이 짝수였을 때,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지. 그럼 n 플러스 2번장을 구할 때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n 플러스 2번장을 구할 때는 위에 걸로 푼다면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래 걸로 푼다면은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위에 게 되든 밑에 거 되든 이거는 얘가 더 큰 값이지. 2로 나눈 것보다 1을 더한 게 큰 값이지. 더 큰 것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 위에 거면 등호가 성립할 거고 밑에 거면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구만. 그게 성립했을 때 an의 값이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으면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문제가 설명 요거고 요 얘기하는 거고 an 플러스의 값은 요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왜 나오지? 이게? 양변을 2로 나누게 한 거구만. 양변 2로 나누게 하면은 2분의 an의 값은 1보다 커. 여기는 1의 값 2분의 an 플러스 1보다는 2분의 an 플러스 2분의 an 값이 더 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 플러스 2번장보다는 n번장이 더 크다고 그거는 an의 값이 짝수였을 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an 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an 값을 2l 플러스 1 같은 형태로 쓴다고 한다면 홀수기 때문에 1을 더해서 다음 항을 구했어. 근데 이게 짝수기 때문에 또 2로 나눠죠? 그럼 이게 짝수 번째 n 플러스 2번장 n번장 l 플러스 1이 큰 거야? 2l 플러스 1이 큰 거야? l 플러스 1보다 이게 l만큼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성립하는 거네?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었나 보지? 근데 an 값 2보다 크면은 얘가 2보다 큰 숫자면 2보다 큰 숫자였을 때 이게 지금 성립하는 아무튼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 거고 지금까지 논의를 이용하면은 k번장의 값 1 나오는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n값 2보다 큰 n에 대해서 n 플러스 2번장은 더 작은 녀석인데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h의 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뭔 말이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모양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n번장의 값이 2보다 큰 숫자면 보여준 내용은 뭘 보여줬냐면 n 플러스 2번장은 더 작아진다는 거 보여준 거야? n번장은 2보다 큰 숫자긴 하지만 n 플러스 2번장은 더 작아진 녀석이기 때문에 뒤로 두 칸 갔을 때 작은 녀석이 등장한다는 얘기잖아. 뒤로 두 칸 가면 작은 게 등장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뒤로 갈수록 작은 게 등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1이 나온 경우가 있긴 있을 거야.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는데 1 나올 때가 언제인지 직접 보여주고 있네. k의 값과 h의 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h의 값이 정확히 2였을 때 h의 값이 ah의 값이 2였을 때 k의 값을 h 플러스로 표현한다면
이거라고? 어디서 갖고 온 거야? AK가 1이에요. K번짱 1이에요. H번짱 1이었을 때 K번짱도 1이라고? 아이씨, 뭔 말이야. AH가 1, AH가 1. H번짱의 값은 1이라고 한다면 K하고 H의 값은 똑같아. 하지만 H번짱의 값이 2라고 한다면 K번짱의 값 자체가 H 플러스 1번짱인데 그가 미리 나온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이 2였을 때는 다음 항이 2로 나오기, 짝수기 때문에 2로 나오기 위해서 1 나온다는 얘기고. 보여줄 필요까지 없는데 보여주고 있네. 마지막은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아. 마지막은 실질적으로 1이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보여줘야 될 요점은 이건 것 같아. 앞에 것들에서 점점 작아지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언젠간 작아지는 1의 값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것 같거든. 여기는 예시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목할 점은 존재한다까지, 자연수 H값이 존재한다까지 증명하는 내용. 필요한 요소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모양이, 이게 지금 핵심적인가 봐.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를 접목시켜보자. M은 자연수라며. M의 값은 자연수인데 여기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K번째 항이 0이 나오도록 하는 K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럼 이 수열이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라는 걸 얘기해 준다면 M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져서 언젠가는 0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네. 그럼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를 아까 예시되어 있는 거는 N번짱과 N 플러스 2번짱의 관계로 해서 설명했잖아. 그럼 가정해 봐야 되겠다. 첫 번째 경우는 N번짱의 값이 N번짱의 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N 플러스 1번짱은 2bn-2인데 얘는 짝수야? 짝수니까 뭐 하겠다고? 2로 나눠주게 되면 bn 플러스 2번짱은 그럼 bn이 큰 거야? bn 플러스 2가 큰 거야? bn이 큰 거야? bn 플러스 2가 큰 거야? 1 빼야지 등호가 성립하니까 bn 값이 더 큰 거죠? 이런 거 맞으세요? 두 번째 경우는 bn 값이 짝수여서 하려고 하는데 bn 값이 짝수가 되면은 bn 플러스 1 값은 근데 bn 값이 4의 배수냐 4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만. 이 값도 bn 값이 4의 배수에서 짝수였을 수도 있고 이 값이 홀수일 수도 있죠. 이렇게 구분돼야 되겠네? 그럼 만약 짝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숫자 누구라고? 2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럼 bn이 큰 거야? bn 플러스 2가 큰 거야? 4로 나눠줘야지 다음 항이 나오기 때문에 bn 값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홀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2배하고 2 뺐더니 그럼 bn이 크다고 bn 플러스 2가 크다고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럼 중간에 첫 번째의 값 m이었다며 첫 번째가 m이었으니까 m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것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m부터 점점 작아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빵이 나오는 K값도 존재할 수 없게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좌변값이 빵이 나오려면 앞에 건 누구야 돼? 앞에 거 1이어야 돼? 만약에 BH라고 한 녀석의 값이 1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K라는 녀석의 값이 H 플러스 1이었을 때 BK 값, BH 플러스 1의 값이 빵인 거예요? 이걸로 푸니까 두 번째 게 이게 빵, 왼쪽 게 빵 나오려면 빵 나올 수가 없지. 4로 나누기만 하는 거니까. BH. 마지막 게 빵이 나오려면 2였어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BH 플러스인가? BH의 값이 2였다고 한다면 짝수가 되면 일어나주면 홀수고 나중에 K라는 녀석의 값에 해당하는 값이 H 플러스인데 그런 K번장의 값이 H 플러스 2번장이고 그 값이 빵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자연수의 값들이 점점 작아져서 이런 값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K번장의 값이 빵 나온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예시에서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고요. 요 관계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세 번째 1-3번 문제는 변화율, 도형의 길. 이건 미적 기하인 것 같거든? 1-3번은 제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2020년 숙명여대 모의논술로 가겠습니다. (2020년) 숙명여대 모의논술. 와. 아, 이 학교는 좀 약간, 이게 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수열 문제면 좀 꼴랑 2020년 모의논술 1번 하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센스를 좀 발휘해서 눈곱만큼만 바꿔서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지금 첫 번째 1-1번 문제 요구한 거는 일단 문제를 파악해 봤더니 가를 읽으신 다음에 부동호의 관계가 이걸 만족하는 A, B에 대하여 양수 A, B에 대하여 부동식 2가 성립하는 걸 증명하세요. A의 4승의 값이 B의 A 3분의 4승보다 크다고 하는 관계? 그 관계를 이용해서 부동식 2를 증명하세요. 부동식 2가 뭔데? 아, 이거를 방금 전에 봤던 그 관계를 이용해서 보여주라고? 근데 지금은 다른 거 가지고 보여준 것 같은데, 이 예시된 표현은? 그럼 다른 거 가지고 보여준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라는 얘기구만. 방금 전 우리가 봤던 거는 A의 4승의 값이 B의 3분의 4승보다 크다냐 작다냐? 왼쪽이 컸었냐 오른쪽이 컸었냐? 왼쪽이 더 컸었어? 이럴 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예시가 되어 있는 거는 요렇게 써 있는 걸 예시했다 이거 가지고. 먼저 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요게 바뀌었을 때도 부동식 2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세요라는 얘기네. 똑같은 패턴으로. 오히려 이건 쉬운 문제인 것 같아. 안내된 방법대로 숫자만 바꾼 걸 연습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풀려고 한다면 너무 풀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고 일단 이해부터 합시다.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값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사용해서 임의함수 a, 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식 2인가? 다른가? 4승 3분의 4승.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게 문제가 요구한 건 이 2번이죠?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2번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1번을 보여주려는 얘기지? 이걸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습하신 다음에 2번을 보여주세요. 이걸 증명하고 싶은데
이런 대소관계에서 출발할 거고 그림 1과 같이 로그 함수에 있는 점 P점, Q점을 잡았습니다. 이거 대입한 점, 이거 대입한 점 A의 3승을 대입한 P점이 있고 B의 2분의 3승을 대입한 Q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P점, Q점을 이용해서 그 두 점 사이에 3분 PQ보다는 로그 함수가 더 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P점과 Q점을 2대1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S라고 칭했을 때 여기가 지금 2대1 내분점이면 여기도 지금 2대1 내분점인가요?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2대1로 내분한 눈금을 구한 다음에 이 점을 로그 함수한테 대입한 함수 값과 P점과 Q점의 2대1 내분점으로서 이 점의 y좌표가 이거 더 위에 있다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모양이지. 그래서 2대1 내분점은 구했어. 2대1 내분점의 좌표의 값이 S점이야. S점의 y좌표의 값이 있고 S점의 y좌표의 값이 지금 이건가요? S점의 y좌표의 값은 얘가 로그 함수한테 이거 대입한 함수값 t의 y좌표 요게 지금 t의 y좌표입니다. t의 y좌표가 더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근데 네모의 값을 바꾸게 되면은 3이 앞으로 나가면 ln-a 2분의 3이 앞으로 나가면 ln-b ln-a 플러스 ln-b이기 때문에 ln-ab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러면서 ln만 제거하게 되면 ln만 제거했더니 문제에 요구하는 부등식이 증명이 끝나는 건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희한하네. 2대1 내분점이었기 때문에 2대1 내분점이었기 때문에 2 더하기 2대1 내분점 1대2 내분점 2대1 내분 2대1 내분점이었기 때문에 2 플러스 1분의 대각선끼리 곱한 거야 지금? 내분점 구할 줄 아시죠?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죠. 분자의 값은. 자, 이걸 사용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방금 봤으니까 기억을 통해서 증명해 봅시다. 정말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눈꽃만큼의 센스. 없으면 어떡하지? 자, 1-A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B의 3분의 4승보다는 A의 4승이 큽니다. 근데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여기가 지금 B의 3분의 4승입니다. 여기가 지금 A의 4승입니다. Y는 lnx가 있고요. 위로 블록 있는 상태입니다. 두 점 좌표를 P로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P점 좌표 알고 있고요. P점 좌표의 값은 B의 3분의 4승 lnB의 3분의 4승입니다. Q점 좌표도 알고 있습니다. A의 4승, ln A의 4승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은 두 점을 내분점 좌표 가지고 운운했잖아. 그럼 내분점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뭘 증명하려고 하는 중인데 2번 부등식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A, B가 4분의 1 A 4승 플러스 4분의 4분의 A 4승 플러스 4분의 3 B의 3분의 4. 요게 이제 오른쪽에 큰 거 보여주는 거야? 그거는 이거? 네, 이걸 지금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뭘 의미하는 건지 눈치채야 될 것 같은데? 몇 대 몇 내분하라는 얘기야?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대각선끼리 곱할 건데? 다 네, 1대 3으로 내분한 게 필요한 거죠? 그럼 1대 3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있을 겁니다.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 있을 거고요. 이 내분점 좌표의 값을 아까처럼 S라고 하겠습니다. 나 1대 3 내분하겠습니다. S점 구하고 있습니다. X좌표의 값은 이거라고요.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분해야 되죠. (4분의)
맞게 구했나요? 자, 내분점 S점 구했습니다. T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대입한 함수값이죠? 여기가 T점인데 T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X좌표는 똑같고 Y좌표의 값에 ln에 대입하라고요? 무엇을?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대성관계 따지라고 했습니다. T의 값이 더 큰 것 같은데? T의 값이 더 큽니다. 4분의 3 ln b의 3분의 4승 플러스 ln a의 4승보다는 이게 더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녀석의 값이 ln b 더하기 ln a 이제 ln 값 없애도 부동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a, b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등호가 어떻게 성립해 이게? 등호도 있었다고 문제가? 순서만 바꿨을까? 4분의 1부터 먼저 쓸까? 4분의 1 a의 4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3분의 4승인가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등호가 성립할 때는 A, 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나? 제시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제시문에는 등호가 있는 거 증명이니? 여기도 같다고. 제시문에서는 등호가 있는 부등식을 증명했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숫자가 똑같게 되면은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 걸 보여줬다고? 우리도 등호가 성립할 때 가지고 얘기하자. 누가 똑같다면? 여기까지는 보여줬는데 A의 4승의 값이랑 이게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A의 3승의 값이 A의 3승의 값이 B랑 똑같다고 한다면 좌변값은 A의 우변값은 A의 3승을 대입했더니 4분의 1 A 4승? 4분의 3 A 4승. 우변값도 A 4승이에요? 따라서 성립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방금 풀었던 문제는 되게 할만한데? 이렇게만 시험 나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방금 했던 거에 파생돼가지고 뭔가 하라는 것 같아. 방금 했던 녀석에 따르면 2번 부등식은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2번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게 뭐야? 원래 식이 a, b의 값이 4분의 1 a의 4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3분의 4승이 성립하는 식이었는데 a한테 뭐 대입한 거야? a한테 x를 대입했고 b한테 뭐 대입한 거야? 이걸 대입했다고? 뭐야?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 자체가 a, b 곱한 것보다는 같은 거야? 그래서 a, b 곱한 녀석의 값 2예요? 그럼 최소값 2인 거네? 그리고 아까 등호가 어떨 때 성립했다고? 누가 같을 때? X랑 b의 값이 a 3승일 때였나? a 3승이 b였을 때였나? 그거지. b의 값이 a 3승일 때 등호가 성립했었나요? 그래 대입했습니다. b의 값은 x분의 2인데 a의 값은 x니까 따라서 x의 4제곱의 값은 2였을 때 근데 x는 양수잖아. 그럼 따라서 어떨 때? 4제곱근 2였을 때 최소값이 발생해요?
그래서 최소값도 구했고요. 언제인지도 구했습니다. 요런 문제는 할 만한 것 같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아휴 이 숙명대는 또 이런 걸 좋아했었네 또 무인 운수라고 비슷한 문제를 출제 했네. 괴롭다 괴로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적분한 정적분의 값을 제곱한 녀석과 삼각함수를 삼승한 녀석을 적분한 녀석에 대소한 게 언급했어. 그 언급하는 방법,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을 이 항에서 뺀 녀석의 값이 증가함수라는 걸 통해서 최소값이 빵이고 증가함수기 때문에 왼쪽이 커놨다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 그 다음은 지수함수 가지고도 한 번 더 얘기해. 지수함수 가지고도 정적분의 값 전체를 제곱한 녀석의 값이 삼승한 녀석의 값을 적분한 것보다 이번엔 작가 나갔다고 얘기하네. 그래서 빼가지고 0보다 작가 나타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가 나타나니까 감수함수고 0대방이 0이니까 0보다 큰 같은 건가? 아니지. 0부터 1까지는 0보다 작가 나타나니까 이것도 0보다 작가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근데 그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데? 삼각함수가 되든 지수함수가 되든지 간에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립해요? 1번이 성립해요? 0과 1 사이에 도함수의 값이 특정한 상수값보다 작을 때에는 이게 성립해요? 정적분의 값을 제곱한 게 더 커놨고요. 도함수의 값이 C보다 더 커놨을 때에는 삼승한 녀석을 적분한 게 더 큽니다. 이게 성립합니다. 이런 제시문을 1번 제시문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네. 어휴. 정적분의 값이랑 비슷하게 하기도 한 것도 이거 삼승의 값을 적분한 거랑 전체 적분한 걸 제곱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수열에서 싹 다 수열의 값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녀석과 각각의 항들을 삼승한 것들의 합의값인 거지 이거는. 그게 이렇게 됐을 때는 삼승한 것들의 합이 작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삼승한 것들의 합의값이 더 크다고. 이게 성립한다고. 적분에 대한 부등식 3번과 4번 응용하면 그리고 나서 5번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시그마로 지금 묘사했거든. 5번에다 n값한테 k를 갖다 대입한 거는 5번에 n값한테 k를 대입한 건 k번장까지밖에 없는데 거기다 지금 k 플러스 3번, k 플러스 1번장을 추가했어. 왜냐면은 수학적 귀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k번장에 대해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장이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녀석은 성립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증명하세요. 근데 풀이 과정이 너무 길잖아. 방금 봤던 방법을 다시 꼼꼼하게 읽고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C값도 구해야 되네. 그럼 숙명여대 이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 합시다. 네. 2020년 모의논술하고 있었습니다.